막내는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저희는 이제 보낼 생각이었지만 아이는 이제 갈 생각이 없었나 봐요. 이제 학교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선생님들 오락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가 3명인데 큰애를 처음 일반 학교, 초등학교를 들여보냈는데 그 외에 모임에서 엄마들이 지금부터 빨리 영어를 시켜야 돼. 뭘 과학도 뭘 해야 되고 뭐는 벌써 뭐를 떼어야 되고 막 나는 저렇게는 학부모 역할을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별꽃의 직업이 뭐죠? 네,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공교육은 그 교육과 입시의 경계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낸 건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에서 아이들이 경쟁하지 않고 공존하고 공생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 찾았던 곳이 이제 고향자유학교였던 거죠. 요새는 해리포터에 빠져서 그 책을 엄청 열심히 읽고요. 이야기나 마법 주문을 글로 다 정리해서 마법책을 만들고 그거를 연기해요. 종합 예술인이거든요. 계속 무한한 어떤 상상력이 이 학교가 준 아주 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내미가 이제 와가지고 아빠 이런 경제학자 알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아? 레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무기력하게 뭐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정도가 없어요. 애가 눈이 항상 바짝바짝 할 때. 학교 다닐 때 리코더가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학교가 리코더 그 게스트라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제가 다른 학교에 갔을 때도 정말 저 학교는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그걸 가지고 초등 친구들한테 뭐 수터에서 빌려온 더 큰 리코더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애들이. 근데 더 높은 음을 내고 싶어서 더 작은 걸 개발했어 하면서 꺼내면 귀여워 하면서 막 그러고 그런데 더 높은 음을 내고 싶어서 하면 이제 또요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음악 수업을 할 때 저도 제가 제일 자유로운 모습인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일반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지내다가 대안학교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2012년도에 봤는데 제가 사는 곳이랑 여기가 너무 먼 거예요. 오면서 여기 이 학교는 안 되겠다. 너무 멀다. 면접 기다리는 순간 리코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쉬는 시간에 그 짧은 쉬는 시간에 리코더를 보시는데 순간 이제 감동이 확 오면서 내가 그리던 학교가 이런 곳인가? 나무 옹이가 구멍이 나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 이름이 빵꾸빵꾸 책상이라고 아이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싸움이 났었어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묻고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교사가 답을 내지 않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고향자유의 큰 힘이 아닐까. 쉽지
않죠. 그 6학년이 아직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배낭을 이제 15kg 가까이 메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도니까요. 애들끼리 이제 싸움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이제 애들한테 코펠이랑 이제 버너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동해서 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가스가 한 2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이름을 안 썼어요, 거기에. 이제 누군가 자기 가방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이제 한 친구가 그 2개를 그냥 담았어요. 근데 그 친구 가방에는 이미 들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저는 아직 괜찮아요. 라고 다들 가기 전까지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해요. 가고 가서 부모들이 천장도 없고 지붕도 없는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가요. 2주 동안 우리 정말 아직까지 애기 같은 부모한테는 그런 느끼는 애들인데 갔다 와서 정말 훌쩍 커버린 거 느껴지고 이제 그런 거 가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꿈터 숲터로 가면서 점점 애들이 커가고 아이가 즐거워하고 좋은 학교인 건 알겠는데 되게 부모로서 고단한 순간들이 좀 많은 제가 버티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학교일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특히 5학년 시기에 애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시기거든요. 분명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이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교사와 부모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두 달 정도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런 말 했을 때 진짜 가슴이 쿵 무너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루 이틀 학교를 안 갔어요, 정말로. 선생님들하고 긴밀하게 뭐 메일도 주고받고 상의도 하고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 애정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족에 가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엄마 그때는 그 언니가 왜 그랬을까? 지금 보니까 엄마 되게 착하고 친절하거든? 결국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애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게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족이 올라갈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가 여기를 졸업해서 자기의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애가 성장해서 졸업을 할까? 일단은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했어요. 10학년부터 건축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인턴 활동도 그쪽으로 해갖고 계속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하다가 더 공부를 깊숙이 건축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학으로 이제 작년부터 뜻을 삼고 이렇게 좀 계속 그쪽으로 도모해갖고 그 올해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내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좋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불안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 말이야 자유학교의 문제는 말이야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이 대안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게 제일 문제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은 우리 부모들 제 개념으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세요? 뽕나무에게 길이 마무리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의 동반자가 바뀌는 것 같아요. 가족처럼 지내고 이제 그런 존재가 됐죠. 이제 12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사실 억울하죠. 엄마들을 만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진심으로 같이 잘 컸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키울 때 어렵거나 고단한 순간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서 잘 자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애는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분명히 성장할 거라는 거.